심방세동은 크게 발작성, 지속성, 영구적 심방세동으로 나뉩니다. 많은 경우는 발작성에서 시작해서 지속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죠. 물론 심방세동은 환자분들마다 진행 속도나 증상의 강도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발작성 심방세동일 때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작성일 때는 완치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제가 완치에 가깝게 좋아진 분들을 이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꾸준히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분들을 위해서 아직 발작성 심방세동일 때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발작성 심방세동과 지속성 심방세동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구조적 문제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방세동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고 발작성인 경우는 심장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적습니다. 하지만 오래돼서 지속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심장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크게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의 확장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확장된 심방은 심방의 전깃줄의 변화를 유발하죠. 또한 이로 인해서 심방 조직이 변해서 섬유화가 됩니다. 이러한 심방 조직의 섬유화는 심방세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한의원 치료는 기능적인 치료에 더 유리하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클수록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는 양한방 모두 마찬가지죠. 따라서 당연하게도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심장의 구조적 변화가 심하게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완치 가능성이 훨씬 적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은 환자분들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증상의 빈도나 강도 등이 환자분들마다 매우 다양하죠. 하루에도 수차례 증상을 겪는 분들부터 몇 달에 한 번꼴로 아주 적은 그런 경우까지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의 발작성 심방세동이든 아직 발작성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완치를 목표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크게 증상의 완화와 발작 빈도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치료되는 전형적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신적인 증상 개선입니다. 심방세동 환자들은 심장 문제 외에도 평소 되게 다양한 전신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심방세동과 관련 없어 보이는 증상들을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신체적 배경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시작되면 심장 리듬의 변화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전신 징후들이 먼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유독 심하게 타던 추위가 완화되고 손발저림이 없어집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줄고 일상에 활력이 생깁니다. 가슴 답답함이나 원인 모를 불안감 등이 해소됩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져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러한 전신적인 변화가 가장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적인 증상 개선과 함께 심방세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상들도 개선이 됩니다.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 가슴 통증, 숨참, 만성피로 등등 이런 증상은 심방세동이 발작할 때 자주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증상이 개선되면 설령 심방세동 발작이 일어나더라도 그 증상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이 증상 개선만으로도 정말 큰 만족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사실 한약 치료를 통해 심방세동 증상이 개선된다는 건 단순 증상 개선이 아니라 심장의 기능 자체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개선되면서 심방세동이 나타나더라도 기능적인 문제가 적은 상황으로 변한 것이죠. 이와 같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 개선은 심방세동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발작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발작이 준다는 것은 발작의 빈도가 주는 것과 지속시간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매일 반복되던 증상이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등 간격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발작이 한 번 오더라도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지죠.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만약에 증상이 없어진다면 한약 치료를 마무리해도 증상이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방세동은 비교적 만성적이고 완고한 부정맥이기 때문에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방과 한방은 진단부터 치료 과정까지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한약 치료의 장점은 만성적인 질환에 더 강합니다. 즉, 전신적인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증상일수록 강점을 더 보인다는 것입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신적인 상황과 매우 큰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잠을 못 잘 때마다 발작이 더 생깁니다. 선생님, 저는 피곤할 때 발작이 더 잘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작이 심해집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저는 발작이 잘 나타납니다. 환자분들마다 말씀하시는 유발이나 악화 요인이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자분들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방세동은 결과물일 뿐 그 전에 전신적인 상황이 심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심방세동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한의학 치료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신적인 상황을 개선해서 심방세동의 발작을 개선합니다. 심장에 기운이 부족해서 심방세동이 나타나면 심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심장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심방세동의 경우는 심장의 열을 제거합니다. 소화 문제로 심방세동이 생기면 소화 문제를 개선하는 치료를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의 울체가 심방세동의 원인이 된다면 울체를 풀어주는 방법을 씁니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아직 발작성 심방세동일 때 치료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심방세동은 더욱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많이 치료하는 조기수축이나 빈맥 등의 부정맥은 사실 치료 시기가 좀 늦춰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을 콕 집어서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